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최근 중국 내 20여 개 성시가 제한 송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은 예고 없이 무기한 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생활용수 공급도 끊겨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단전의 이유로 화력 발전용 석탄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홍콩 언론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몰래 바이든과 결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기후협약을 지지해 줌으로써 바이든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논리입니다. 시진핑이 중국 내 제한 송전을 일으키고 그 대가로 멍완조의 석방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미중간을 오가며 중공의 이익을 도모해준 헨리 키신저에 비교되는 월가의 인물로 존 던튼이 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의 IPO에도 힘쓴 존 던튼은 골드만삭스의 전 회장으로 미중 금융 원탁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존 던튼은 얼마 전 중공을 방문했는데 그 의전 클래스가 굉장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관리가 중공을 접촉할 경우 보통 텐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는 바로 베이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6주나 머물렀습니다. 멍완조가 석방된 것도 그의 방중 직후였습니다. 지난해 중공학자 디동성이 미국 월가에는 중공에 매수된 라오 폭력들이 많아 이들을 매개로 미국 정가를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월가를 매개로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한동안 이게 불가능했지만 이제 바이든이 집권했다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디동성의 라오 폭력 발언은 존 던튼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월가의 키신저라고 부릅니다. 그는 중공의 한정을 만나 월가를 달래주고 단전으로 중공 기업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도록 설득했다고 합니다. 또 이상한 게 멍완조가 석방되기 한 달 전 중공 포털 사이트 넷이제는 아프간 정세로 인해 멍완조가 석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문장이 게재됐습니다. 8월 16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했을 때 아프간에는 미처 철수를 완료하지 못한 미군과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블링컨은 다급한 나머지 중공 외교부장 왕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넷이제는 아프간 문제에서 미국이 중공 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최선의 조치가 멍완조의 석방이었다. 멍완조는 의외로 탈레반 덕을 보게 됐다는 문장이 실렸습니다. 넷이제의 이 문장은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멍완조는 화웨이 설립자 런짱페이와 전처 멍준의 소생입니다. 멍준의 부친은 당시 스촨성 부성장으로 화웨이가 중공군 배경에 있게 된 연유입니다. 런짱페이 자신도 물론 인민해방군 군관 출신입니다. 화웨이의 전 CEO 순야팡도 화웨이에 들어가기 전 오랫동안 중공 국가안전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동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전은 시진핑이 판을 뒤집을 커다란 한수를 뒀다는 대기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내 권력투쟁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샤오펀홍과 우마오들은 드물게 시진핑 당국의 제한 송전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 일각에서는 대기론은 일종의 음모론이라면서 반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생산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한 송전을 했다는 것은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음모라는 겁니다. 금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백성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논리, 즉 전기가 있으면서도 기업이나 민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대중의 불만을 일으키는 것은 시진핑을 겨냥한 고단수의 골탕 먹이기일 수 있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력 통제 권한은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방에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과 지린, 헤일룽장성은 장저민 세력권으로 시진핑이 집권한 뒤 반부패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헤일룽장의 여러 곳에서는 현지 석유와 시장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하이방 배경의 인물들입니다. 시진핑은 석탄 사용을 줄여서 발전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짓인데
지린성 성장 한주는 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주는 9월 27일 여러 통로로 석탄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국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줄곧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또 국내 식량 생산에 있어서 화학 비료도 많이 소모하는데 비료 생산에는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전력 생산에는 석탄과 천연가스가 많이 소모되는데 지금 중국은 석탄이 부족하고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천연가스 사재기도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국제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100만 영국 열량 단위당 34달러 47센트로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현물 가격이 비쌀 때는 이를 회피하는 게 정상인데 지난주 중국 석화 산하의 무역회사 연합석화는 겨울에 쓸 용도로 11척 분량의 천연가스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해양석화와 시노펙 등 국유 기업들이 미친 듯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비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산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올 겨울이 오기 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너지난이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으로 식량 부족 문제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 농업부가 7월에 발표한 세계 곡물시장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5월까지 중국의 쌀 수입은 220만 톤을 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전체 수입액의 75%에 해당합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올해 쌀 수입은 20% 정도 늘어난 38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이터는 9월 24일 보도를 통해 중국은 호주산 소맥의 주 수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팔기로 한 500만 톤의 소맥 가운데 중공이 200만 톤을 사기로 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이 사기로 예약한 분량인데 올해 연말에 수확하는 소맥입니다. 올해는 기후 영향으로 러시아, 미국, 캐나다의 식량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세계 곡물시장에서 소맥 가격은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28일 중공의 양유 신식망, 즉 식용유와 곡물 정보 사이트는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으로 쌀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공의 업종 정보망도 제한 송전의 영향으로 옥수수 가공, 대두, 쌀 관련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해당 식료품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에너지와 식량 위기,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본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파월도 향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쉽게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전 세계 56개국에 6만 5천 개의 도매상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조사기관인 피닉스 캐피털 리서치도 시장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도표를 보지 말고 직접 잡화점이나 시장에 가보면 물가 상승의 악소리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장 유망했던 투자 상품은 에너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 올랐고 다음은 금융이 33%, 부동산이 26% 올랐습니다. 이는 또 단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